여러분 안녕하세요.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저는 이다영이고요.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자폐 아이와 함께 놀이하며 배우기.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얘랑 뭘 해야 되는지, 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었거든요. 뭐 치료실을 데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놀이 치료든 무슨 치료든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일 주일에 한두 번, 많아봤자 3-4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책은 이 책의 부모님도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었는데 아이가 자폐 증상을 진단을 받고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.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. 사실은 가장 전문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거든요.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있었으면 좋겠고요. 이 책에 보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되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혀 있어요. 여기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자폐 아이들은 뭔가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연령에 따른 그런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아이가 그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뭔지를 보는 거. 잘 그걸 관찰하셔야 되고요.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재촉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이의 수준에 보다 더 낮게 좀 부족한, 그러니까 너무 아이의 수준보다 더 낮게 하는 것도 안 되고요. 중요한 거는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해서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찾아내서 결국은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첫 장에서는 놀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지금은 조기 교육이니 뭐 이런 걸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.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바로 놀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학습적인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사회성도 발달시키고 놀이를 통해서 언어적인 것들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놀이가 어떻게 보면 발달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. 또 그 핵심 놀이의 핵심은 뭐냐면요. 바로 상호작용이에요.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죠. 그래서 어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하면서 사회성도 발달시키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거라든지 존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인제 알게 되죠.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애들이 뭐 병원 놀이도 하고 뭐 시장 놀이도 하고 뭐 이런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. 그리고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죠. 근데 아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어서 노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걸 수도 있죠. 뭔가 의무감이 아니라 즐겁게 놀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부모로서 사실 이 놀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놀이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. 자폐 아이들이 언어적인 어려움, 표현이 좀 어렵고요.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가져요.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게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. 세 번째는 어떤 상상력, 그런 어떤 상상력이 쪼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놀이하는 게 쪼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'아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거구나. 이게 즐거운 거구나.'
느낄 수 있게 해주시게 되면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. 태어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요. 공간을 공유하는 거예요.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고 서로가 얘도 나도 같은 대상에 지금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해요. 이거는 놀이, 그다음에 발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깍꿍놀이를 하면은 그 깍꿍이란 놀이에 두 사람이 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같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주의 집중이라든지 어떤 감정, 이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요. 근데 자폐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.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걸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뭔가 눈맞춤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신체적 접촉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공간을 공유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일단은 아이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거를 인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. 처음엔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.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되게 짧은 시간이라도 '아 이렇게 엄마 아빠랑 뭔가를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네.'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.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. 우리는 너무 그게 짧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짧은 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'아 이게 정말 좋구나.'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쪼금 편안하고 좀 수용적이고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상태일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있을 때라든지 아이가 뭔가 목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쉬고 있을 때라든지 그건 아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죠. 얘가 언제가 가장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봐야 되고요. 예를 들면 그럴 때 부모를 쳐다보는 시간이 되게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뭔가를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의사소통 자체가 보상이 된다라는 거를 경험해 주게 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줘요.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아이한테 부모의 어떤 얼굴을 만지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예를 들면 뭐 코를 만졌을 때 삐빅 소리를 내준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딴 데를 만지다가 코를 만지면 또 삐빅 하면서 어떤 일정 특정한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특정한 반응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해 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'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오네.'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쪼금 아이가 편안할 때 좀 그럴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해 주면 좋겠죠.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쪼끔이라도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간지르기 같은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간질러 주고 그다음에 좀 멈춰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더 원한다는 신호? 예를 들면은 뭐 쳐다본다라든지 손짓을 한다라든지 뭐 잡아당긴다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때까지 쪼끔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래서 재밌게 해 주고 쪼금 기다리고 만약에 아이의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나이나 상태라고 하면요.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깍꿍놀이. 깍꿍놀이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깍꿍놀이는 인제 간단하게는 이렇게 뭐 손을 가렸다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아니면은 어떤 커다란 담요 같은 걸로 인제 크게 아주 가렸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
아니면 또 반응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이제 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모님이 손을 대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거나 자극을 이렇게 주는 거죠. 아이가 그거를 거부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아이가 거부할 때는 멈추셔야 돼요. 이게 즐거운 경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불쾌한 경험이 되면은 아이가 그걸 더 거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시도를 해 보시고 아이가 싫어하거나 거부할 때 일단 멈추시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시더라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눈 맞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기본적으로 아이는 작고 어른은 크잖아요. 근데 눈 맞춤을 원활하게 하려면 아이의 눈의 수준으로, 아이의 눈에,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올라 쳐다보게 하면 안 돼요. 눈 맞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랑 눈의 위치를, 시선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아이가 쪼금 컸다라고 하면 뭐 뛰어다니거나 자기의 어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을 때는 아이가 선택한 놀이를 하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면 그게 우리가 봤을 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.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방을 뛰어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거를 뭔가 의미 있고 의도 있는 그런 놀이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따라가서 뭐 약간 잡는 신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 어디다 뭐를 딱 갖다 놓고 그쪽으로 막 뛰어가게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 행동을 따라할 때는 아이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고 아이가 부모를 따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면 좋은데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눈앞에 보이게 했다가 숨겼다가 이것도 깍꿍놀이의 어떤 일종이죠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좋아요. 이렇게 장난감 중에서 뭐가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좋아요. 아니면 뭘 누르면 딱 변화가 있는 거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가르쳐 주는 가장 기본 단계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죠. 그리고 그게 재미있으면 자기가 '아 이렇게 하고 그럼 저기서 어떤 반응이 오고 또 상대방이 반응을 해 주고' 이런 것들을 즐겁게 경험하게 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걸 일단은 찾는 게 첫 번째예요. 그게 뭐든지 간에요. 그다음에는 관심을 끌 수 있는 걸 찾았다면 그게 아무리 그러니까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금방 지루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걸 찾았다고 하면은 아이의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. 그게 바로 지금 관심이 있는 것과 다른 활동을 연합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이가 일단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어떤 아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. 이 아이는 간지르는 걸 되게 그래도 그나마 좋아했대요. 근데 문제라고 하긴 그런데 얘는 부모가 막 간지를 때는 예 이렇게 부모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딱 활동을 멈추면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간 거예요. 그냥 아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고 무관심하고 약간 이런 상태로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간지르기에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다른 걸로도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모는 간지르는 활동이랑 비눗방울 불기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가 이 아이를 막 간지를 때 아빠는 바로 옆에서 비눗방울을 계속 분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그 인식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인제 비눗방울 놀이를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방울을 이렇게 터뜨리고 이런 걸 이렇게 간지르면서 그걸 같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근데 이 부모가 되게 잘했던 건 뭐냐면 부모가 간지르기를 하려고 할 때 앤드류가 그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."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내면 그걸 되게 존중해 줬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요. 아이들의 존중해 주는 거요. 그래서 이제 또 방법 중에 하나는
어떤 이제 이런 놀이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 주는 게 아이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.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게 하거나 뭔가를, 예,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예를 들면 보이긴 하는데 손이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놓는 거죠. 그럼 아이가 그걸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잡아당기든 뭐 뭐라고 하든 어떤 신호를 보일 때 "아 너 저거 먹고 싶구나. 그렇지?"라고 반응을 해 주고 과자를 그걸 주는 거예요, 아이가 좋아하는 거. 지금 보세요. 지금 아이가 그걸 보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거에서 "아 너 그렇구나."라고 반응을 해 주고 그걸 줬잖아요. 그럼 여기선 일단 상호작용이 된 거예요. 꼭 말로 해야만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런 상호작용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 주고 아이로서는 '아 내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.'라는 것도 경험하게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양말을 아이의 손에 이렇게 신겨 준다라든지 아이의 발에 부모의 신발을 신겨 준다라든지 그럼 아이가 뭔가 '어 이거 아닌데?' 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. 이럴 때 '아 그렇구나. 이거 잘못됐다.'고 해서 상호작용을 만들어 주는 거. 이게 바로 어떤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, 예,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여러 가지 발달의 영역들을, 예, 더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는 집중적 상호작용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. 집중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.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탐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.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건데요.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눈 맞추고 소리 내고 옹알이하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의사소통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그런 기반을 쌓게 되거든요. 근데 많은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가졌다는 거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걸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막 언어만 막 단어만 알려주고 뭐 자꾸 뭐 문장을 얘기하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, 예, 상호작용할 수 있는 초반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먼저 익혀 주는 거죠. 그래서, 예, 여기서 눈 맞춤, 소리 내는 거, 그다음에 번갈아 하는 거, 내가 한 번 하고 얘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. 이런 것들을 통해서 '아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좋은 거구나.'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걸 배울 수 있게 하고 이게 바로 공간을 공유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, 예,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